두 사람은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지 3년이 됐지만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4살 배기 아이를 자주 그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원래 돈을 벌어 아이도 남한에 데려오려 했지만 생활고에 힘들어하다 북한의 공작에 동반 재입국을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두 부부는 북한 보위부원과 수시로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북한에서 제2의 임지현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뭐 이런 정말 쓰레기장에 가야 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자들 뒤에는 이제 정말 교활하고도 대북 소식통은 두 사람이 조만간 북한 매체에 선전용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탈북민 부부의 재입국은 김정남 암살과 임지연 재입국을 주도했던 북한 보위성이 공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입국 전에 북한 보위부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은행과 지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는 등 치밀하게 재입국을 준비했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 해산에서 재입국한 부부를 맞은 것은 번호판이 없는 차량 5대였습니다. 이 차에는 북한 보위성 소속 공작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성은 우리 국정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해외 대남정보 수집과 공작, 반체제 인사 색출 처벌이 주요 임무입니다. 최근에는 김정남 암살에 개입했고 탈북자 재입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화 다 되지 남쪽에 그러니까 연락해서 유인하고 뭐요 하는 거 애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두 부부는 재입국 당시 70만 위안,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과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돈을 빌려준 탈북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는 남한에서 찍은 각종 사진과 문서가 담긴 휴대폰 등 전자기기도 챙겨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위성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재입국을 준비하면서 뭔가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당국은 생활이 힘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재입국 공작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네, 잇따르는 탈북민의 재입국 문제 분석해봅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장 부장, 제2의 임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엔 부부가 같이 북한으로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리포트도 잠깐 나왔지만 33살 송모 씨, 36살 손모 씨 이렇게 저 부인이 연상인데 그 부부가 3년 전에 탈북했다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직업 없이 조금 어렵게 살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4살짜리 아이가 보고 싶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전후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북한 보위부와 연락이 계속 긴밀하게 취해졌었고 그래서 아주 마음 먹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갔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는 임지연 씨처럼 북한에서 또 이제 대남 역선전을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음성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그때 탈북자가 꽤 많았는데 처음으로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재입국했던 그런 사례가 그때 조선일보 사이면톱으로 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저도 법조팀에서 그 기사 같이 취재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갔던 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첫 탈북자의 재입국 사례거든요. 바꿔 말하면 탈북자들은 늘 북한 쪽에 완전히 모든 가족이 넘어오지 않는 한 보고 싶은 가족 또 이쪽 체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늘 북한 쪽으로 다시 이렇게 뭔가 유혹당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일맥상통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가족들이 뭐 다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항상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에 대한 뭐 미안함, 죄송함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저도 충분히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안 소장님,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한 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그 경찰청이 임지연 사건을 계기로 그 3만 1,0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쭉 스크린하니까 그 중에 이제 약 900명이 소재가 불명확하게 불소통되는 겁니다. 900명이 다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알고 보니까 한 700몇 명이 82.7%가
이렇게 해외로 나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 지금 북한의 그 우리 민족끼리에 등장한 사람이 예. 출연한 사람이 25명이고 25명. 예, 그 중에 또 5명이 또 올해도 왔지만 다시 대한민국으로 또 재입국했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북한으로 갔다 다시 한국으로 예, 5명 5명은 정도 가요. 왔는데 예.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700몇 명이 밖으로 나가서 북한으로 지금 100명이 갔는지 200명이 갔는지 그건 뭐 북한이 TV에 출연시키면 확인이 되고 그렇네요. 그렇지 않고 뭐 어디 갖다 가둬버리면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탈북자들을 관리한다. 사실 이 그 관리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그 케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좀 이원화돼 있는데 예. 말하자면 정책은 통일부가 하고 있고 신변 관리, 신변 보호는 경찰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부라는 게 이제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하나 재단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정부가 많은 예산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신분을 관리하는 경찰청의 경우 뭐 많은 데서는 한 명이 뭐 인천 같은 데는 막 90몇 명도 관리해야 되고 경찰 한 명이 관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저 순창 같은 데는 한 명이 또 한 명을 관리하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예. 이게 인원이 보통 한 명이 관리하는 게 30명, 40명이 넘다 보니까 예. 뭐 자주 전화해서 잘 있느냐, 뭐 요즘 별일 없느냐 이렇게 일일이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언제 이들이 나가는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하고 조용히 인천공항으로 몰래 들어와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착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뭐 외국 브랜드 뭐 이런 딱 그 아웃도어 입고 인천공항을 통해 나간단 말이죠. 예. 그걸 나가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공무원이 탈북민의 정보를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뉴스 때문에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셨고 지금도 기억이 아마 생생하실 텐데 예. 그 하나원 그 탈북민들이 오시면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고 있죠. 정착을 적응하는. 하는데 도움을 그렇죠. 줬죠. 예. 거기에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중앙부 쪽 공무원이 이 탈북자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탈북 브로커한테 넘기고 한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았던 그야말로 근데 그거를 팔면은 그 예. 정보가 그 정보를 원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때는 예. 당시에는 그 브로커는 아마 이제 탈북 도와주면서 못 받았던 돈을 받고 싶고 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를 가장 간절하게 예. 가장 그리고 이용하려고 원하는 곳은 결국 북한 당국과 관련된 곳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다른 부처가 아니고 이렇게 탈북인들을 돕고 정착을 돕는 그 공무원이 이렇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참 가슴을 칠 일이죠. 예. 그 외에도 뭐 통일교육 강사라든지 또 다른 뭐 기관의 공무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생필품 판매 직원들한테도 이 탈북자들의 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한 박병석 의원인데요. 이 신변 노출 가능성 사례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네. 탈북민들한테 이제 가전제품 이런 거를 상품권으로 좀 싸게 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주는데 거기에도 보면 탈북인이라는 게 다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노출이 됐다. 웬만큼이면 탈북인들의 주소나 이런 정보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쪽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예. 그런 데 대한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의식 보호나 안보 의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는 거를 좀 여러 단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굉장히 클 텐데 그렇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속상합니다. 자, 아무래도 재입국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생활고라고 하는데 한국이라는 자유경제 체제에 정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탈북민들이 한 20, 30대 이 청년들은 예. 우리 정부의 그 배려에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정착이 잘 됩니다. 문제는 지금 그 월북한 두 부부처럼 말하자면 30대 이상, 40, 50대 이상은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물론 뭐 3D 현장에 취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뭐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도 받고 이래서 그래 또 중노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이 두 부부의 경우는 이제 4살짜리 자녀가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임지연 씨 경우도 어머니가 이제 평안남도 안주에 그대로 살고 있고 결국
가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생활 정착이 잘 안 되는 것보다는 북한에 있는 자기의 그 혈육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탈남의 동기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1억 2천만 원이라는 10만 불이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갔는데 일부러 또 이렇게 친구들한테 빌리고 그랬답니다. 근데 북한에서 10만 불이 넘는 돈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가 다 쓸 수는 없고 당국에도 적당히 상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약간 의도적으로 돈을 가지고 여기서 정착이 안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바에는 그 돈 들고 북한에 가서 뭐 장사라도 해보려는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재입국을 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 임지연 씨 경우 때문에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나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신호가 될까 봐 좀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현상이 계속 확산되면 이게 말하자면 북한이 노리는 게 결국 뭐 남북 갈등보다는 남남 갈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 친구인 경우도 이제 북한 보위성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인을 하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돌아오라, 무슨 이런 약속을 받았겠지만 그것은 이 사람이 들고 간 뭐 비밀이나 어떤 돈의 액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고, 또 북한도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일방적으로 탈북자들을 교화소나 수용소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한에서 탈남시켜서 그걸 뭔가 이용을 하려는, 대남 비방선전에 이용하려는 이런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많은 처벌은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가서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서 과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상당한 회의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곳이 북한 보위성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어디로 비교하면 될까요? 뭐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국정원. 일을 하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카운터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가보위성은 뭐 얼마 전까지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이렇게 불리다 지금 국가보위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탈북을 유도한다는 게 그 임지연 씨도 양강도 해산 그쪽으로 이제 북한이 안내를 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그 압록강 지역으로 안내를 해서 넘어간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유인 작전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조직은 이제 탈북을 막는 것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탈북에서 잘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유혹해서 정보도 빼내고 돈도 빼내고 이런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국가보위성이 탈북자 문제, 임지연 씨나 또 이번 부부나 또 얼마 전 한 보름 전에도 이 탈북 여성 한 명이 북한으로 가서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은 뭐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북한의 보위성하고 지금 현재 남한에 나와 있는 이 탈북민들하고 연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까 이제 비밀을 빼가니까 그 전화번호만 가지면 그 사람들이 국경에 와서, 그러니까 이 주로 대남 그 탈북자들을 이 유인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양강도 또 함경북도 이 자강도 이런데 보위부가 이걸 전담하고 거기에 다 인원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가족을 인질로 해서 자, 당신 어머님이 위태로울 수 있다, 빨리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은 사람이 다 항상 그 가족에 대해서는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탈북민들은 거기에 공포심을 느끼고, 또 거기에다 그리움까지 가중되면은 에라 여기서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는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보위부가 보위성이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한다 이랬을 때는 사실 뭐 막을 방법이 없지만, 탈북민들이 보위부에 연락을 한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많은 정보, 뭐 그런 경우는 극소수겠지만 북한에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그야말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찾아서 운명을 바꾼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존경할 구석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중에 일부는 극소수는 어쩌면 북한에서 올 때부터 약간 그런 사명 갖고 온 사람이 그 일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요. 아니면 와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위성의 연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의 체제 적응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여지를 북한에서 파고들 경우에는 이를테면 정보를 좀 네가 수집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그럼 너 가족이나 너한테 유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사람이 안 흔들리기가
쉽지 않죠. 더구나 또 최근에 이제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그 조사 기간을 이제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줄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여기로 넘어온 탈북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 기간을 줄인다는 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그 우려의 구멍이 더 넓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 정책 변화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북한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은 자유가 그리워서 오신 분들인데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톱으로 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저도 법조팀에서 그 기사 같이 취재했었는데 그때도 결국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갔던 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첫 탈북자의 재입국 사례거든요. 바꿔 말하면 탈북자들은 늘 북한 쪽에 완전히 모든 가족이 넘어오지 않는 한 보고 싶은 가족 또 이쪽 체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늘 북한 쪽으로 다시 이렇게 뭔가 유혹당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일맥상통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가족들이 뭐 다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항상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에 대한 뭐 미안함, 죄송함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저도 충분히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안 소장님,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한 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그 경찰청이 임지연 사건을 계기로 그 3만 1,0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쭉 스크린하니까 그 중에 이제 약 900명이 소재가 불명확하게 불소통되는 겁니다. 900명이 다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알고 보니까 한 700 몇 명이 82.7%가 이렇게 해외로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금 북한의 그 두 사람은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지 3년이 됐지만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4살배기 아이를 자주 그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원래 돈을 벌어 아이도 남한에 데려오려 했지만 생활고에 힘들어하다 북한의 공작에 동반 재입국을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두 부부는 북한 보위부원과 수시로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 북한에서 제2의 임지현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뭐 이런 정말 쓰레기장에 가야 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자들 뒤에는 이제 정말 교활하고도 대북 소식통은 두 사람이 조만간 북한 매체에 선전용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탈북민 부부의 재입국은 김정남 암살과 임지연 재입국을 주도했던 북한 보위성이 공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입국 전에 북한 보위부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은행과 지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는 등 치밀하게 재입국을 준비했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 해산에서 재입국한 부부를 맞은 것은 번호판이 없는 차량 5대였습니다. 이 차에는 북한 보위성 소속 공작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성은 우리 국정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해외 대남정보 수집과 공작, 반체제 인사 색출 처벌이 주요 임무입니다. 최근에는 김정남 암살에 개입했고 탈북자 재입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화 다 되지 남쪽에. 그러니까 연락해서 유인하고 하는 거 애들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두 부부는 재입국 당시 70만 위안,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과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돈을 빌려준 탈북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는 남한에서 찍은 각종 사진과 문서가 담긴 휴대폰 등 전자기기도 챙겨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위성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재입국을 준비하면서 뭔가를 수집했을 우리 민족끼리에 등장한 사람이 출연한 사람이 25명이고 25명. 예, 그중에 또 5명이 또 올해 또 왔지만 다시 대한민국으로 또 재입국했습니다. 왔다가 북한으로 갔다 다시 한국으로. 예, 5명은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700몇 명이 밖으로 나가서 북한으로 지금 100명이 갔는지 200명이 갔는지 그건 뭐 북한이 TV에 출연시키면 확인이 되고 그렇네요. 그렇지 않고 뭐 어디 갖다 가둬버리면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탈북자들을 관리한다. 사실 이 그 관리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그 케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좀 이원화돼 있는데 예. 말하자면 정책은 통일부가 하고 있고 신변 관리, 신변 보호는 경찰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부라는 게 이제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하나 재단도 만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정부가 많은 예산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신분을 관리하는 경찰청의 경우 뭐 많은 데서는 한 명이 뭐 인천 같은 데는 막 90몇 명도 관리해야 되고 경찰 한 명이 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당국은 생활이 힘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재입국 공작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네, 잇따르는 탈북민의 재입국 문제 분석해 봅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장 부장, 예. 제2의 임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엔 부부가 같이 북한으로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리포트도 잠깐 나왔지만 33살 송모 씨, 36살 손모 씨 이렇게 저 부인이 연상인데 예. 그 부부가 3년 전에 탈북했다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직업 없이 조금 어렵게 살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4살짜리 아이가 보고 싶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전후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북한 보위부와 연락이 계속 긴밀하게 취해졌었고 예. 그래서 아주 마음 먹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갔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는 임지연 씨처럼 북한에서 또 이제 대남 역선전을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음성이 나오는데 예. 제가 기억나는 게 1990년대 중반에 예. 처음으로 그때 탈북자가 꽤 많았는데 처음으로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재입국했던 그런 사례가 그때 조선일보 사임